한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아파트에 대한 사랑이 대단합니다. 과거 가수 윤수일이 노래한 아파트도 국민가요로 불리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의 아파트에 대한 사랑은 각별해서 단독주택보다 훨씬 더 선호하는데요. 실제로도 한국인들의 과반수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들은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반응인데요.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아파트가 별로 선호하는 거주 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도 단독주택이죠.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아파트가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탈리아에서는 아파트를 꿀벌집으로 부르기도 하고 획일적이고 답답해 보인다는 뜻에서 성냥갑에 비유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옆나라 일본 아파트의 경우에도 서민층이 주로 이용한다고 하죠. 실제로 유럽의 런던과 파리만 하더라도 산업화 당시의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노동자를 수용하기 위해 급하게 지은 건물이 아파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아파트의 실내를 볼 기회가 적다 보니 외부에서 본 모습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많은 창과 획일적인 베란다의 모습을 보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한국의 수많은 아파트들을 보며 한국이 못 산다고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한국이 잘 사는 걸 아는 외국인들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아파트들은 해외의 경우와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은 국토의 60%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대도시로 인구가 모이다 보니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한 주거 형태가 바로 아파트였던 것이죠. 한국의 아파트 시초는 1932년 서울 충정로에 5층 유림 아파트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광복 후에는 1961년 대한주택공사가 서울 마포지구에 도화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때 처음으로 근대식 아파트를 도입하며 아파트 시대가 막을 열었던 것이죠. 그 뒤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아파트 건설은 더욱 확산되었는데요. 홍제동 문화촌 아파트 등의 소규모 아파트부터 한남동의 힐탑 아파트 등 대형 고층 아파트까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해외의 아파트와는 달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스마트한 시스템과 각종 인프라가 모두 접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의 아파트를 보면 없는 게 없다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가 바로 연결되어 있으며 편의점, 세탁소, 마트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파트는 똑똑한 집으로도 불리는데요. 냉난방이나 보안, 스마트 센서 등 모든 것이 버튼 하나로 가능한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현재 많은 아파트들은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으로 가구 내 조명과 냉난방 제어, 가전제품 작동 및 전기차 충전, 현관문 여닫기, 엘리베이터 호출 등 굉장히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요. 그 덕분에 더운 여름에 집에 들어가기 전 스마트폰으로 에어컨을 미리 켜도 시원함을 만끽할 수도 있고 가스불을 껐는지 기억이 안 나 애써 나온 길을 되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불을 켜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을 때 버튼 하나로 불을 끌 수 있다는 것은 이젠 놀랍지도 않죠. 그 외에도 그 전까지 관리사무소에서 하던 일을 포함해 500여 가지 일을 스마트폰 하나로 처리할 수 있어 아파트가 살기 좋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이런 이유로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의 아파트를 보며 미래 도시에 들어온 것 같다. 내가 영화 속에 나오는 부자로 살고 있는 느낌이다 등의 감탄을 내뱉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원패스 시스템도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사실 한국의 아파트들은 보안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아파트마다 뛰어난 경비 시스템을 갖춰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데요. 이 원패스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굳이 어플을 실행하지 않고 블루투스만 연결되어 있으면 공동연관 출입문에서 3m 안에 접근 시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굳이 번거롭게 주머니나 가방에서 키를 꺼낼 필요가 없는데요. 팬데믹 시절을 거쳐온 후 많은 사람들이 문고리에 손을 대는 걸 꺼려하는데 이런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이 되었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외국인들은 우린 아직도 열쇠로 문을 여는데 한국은 정말 스마트하다. 아파트에서 살만하네, 우리랑 같은 아파트로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등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특히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바로 이 도어락 시스템이었는데요. 아직까지도 해외에서는 지문 인식은커녕 수동으로 문을 여는 방식이라 언제나 키를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열쇠를 잠시라도 간수를 잘못했다가는 눈 뜨고 코 베이는 나라라고 유명한데요. 열쇠를 잃어버려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나
열쇠를 깜빡하고 집을 나서서 문을 따려고 수리공을 불렀는데 수리비가 무려 40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도 빈번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직업 중에서도 열쇠 수리공은 높은 연봉을 받고 있죠. 이러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자동으로 열리는 현관문 시스템을 보고 부러워하고 한국에서 살다 돌아간 외국인들도 이 도어락을 너무나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본 외국인들은 자신들도 한국의 아파트에 살고 싶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한국의 아파트는 해외로도 열심히 수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동남아, 중동 등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동남아에서는 이미 한국식 아파트가 고급 주거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아파트의 최대 장점인 높은 수준의 보안과 커뮤니티 시설 등 편의 요소가 동남아 상류층의 수요와 딱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어디이실 것 같나요? 굉장히 한국처럼 보이는 이곳은 바로 몽골입니다. 한국의 건설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몽골에는 한국 아파트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아파트 내 놀이터나 지하주차장 등 한국의 모습을 빼다 박은 모습입니다. 이 사진이 해외 커뮤니티에 공개되자 수많은 외국인들이 부러워했는데요. 몇 가지 반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들은 진짜 신기하다. 나는 아파트라고 하면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어.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이러지? 나도 한국 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고 집들이를 하더라고. 그런데 정말 눈이 휘둥그레해질 수밖에 없었어. 여기가 천국인가 싶었지.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건 집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에어컨도 조작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였어. 한국인들의 발전 속도는 너무 무서워. 한국 아파트에서 하루만이라도 살아보고 싶어. 마치 5성급 호텔 같지 않아? 그런데 한국의 집값이 너무 비싸져서 걱정이야. 한국 아파트의 제일 큰 장점은 보안이다. 난 어제도 지긋지긋한 총기 사고 뉴스를 접하게 됐어. 만약 한국처럼 보안이 철저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보다 안전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요즘이다.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한국은 아파트인데도 온돌 방식의 보일러가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해. 항상 방바닥이 따뜻하다는 건 무슨 느낌일까? 난 일본에 사는데 우리 집은 겨울에 너무 추워. 우리도 지난 겨울 석유난로 하나로 버텼는데 석유 가격이 오르면서 난로를 켜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힘들었어. 한국은 아파트도 온돌이 되는구나. 세련되면서도 전통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네. 한국의 아파트는 정말 첨단 시스템 그 자체다. 이런 곳에서 사니까 한국인들은 더 창의적이게 되고 더욱 IT 산업에서 앞서 나갈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집 내부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충격적이다. 한국의 아파트는 집의 의미를 뛰어넘었다. 괜히 한국의 집값이 비싼 게 아니구나. 나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가 저렇게 비싸나 했어. 한국의 아파트는 들어가서 살면 나오기 싫겠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요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식 아파트가 점점 대안으로 많이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의 아파트가 더욱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